안녕하세요, 유튜브입니다. 응급실 진료비 왜 비쌀까요? 얼마 전에 자주 가는 게시판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글을 요약하면 격투기를 따라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응급실에 갔고 타박산 진단을 받고 붕대를 감은 다음 퇴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9만원이라는 진료비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뒤에 도그 머드라는 욕을 살짝 붙이시기도 했는데요. 이분뿐만 아니라 평소에 응급실 진료비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엔 오해를 좀 풀어보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응급의학과나 보건복지부 대변인도 아닌데 이런 영상을 찍느냐 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왜 응급실 진료비가 비싼지 평소에 생각해보질 않아서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보고 서로 오해도 풀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격의 결정 요인은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소비자, 원가, 유통 경로, 경쟁 환경, 법적 규제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의료비도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특수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비를 대부분 나라에서 정해줍니다. 한쪽 병원에서는 더 받고 한쪽 병원에서는 덜 받고 할 수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도 19만원이 너무 많다, 이해되지 않는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의료비 구성 요인, 즉 원가적인 측면은 잘 모릅니다. 진료만 10수년 해와서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인건비적인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지를 생각해봤습니다. 야간 대학병원 응급실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 의료진이 격투기를 따라하다 다리를 다친 환자분을 보게 될까요? 순전히 제 경험만으로 생각해봤습니다. 병원에 택시나 자차를 타고 들어가시면 무인 출입기가 있거나 주차 수납원이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기계라면 인건비는 들지 않을 테지만 수납원이면 어쨌든 사람 한 명이 지키고 있어야 되겠죠. 응급실 입구에 도착하면 경비원이나 사설경비업체 직원이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취객이나 폭력 환자를 대비하기 위해서 응급실의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보통 한 명만 있지 않고 2명 정도의 경비 인력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병원도 있고요. 병원에 들어가기 전 필수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응급 업무과 접수입니다. 응급 업무과는 보통 작은 병원은 1인이 업무를 보지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병원이라면 2명이 근무합니다. 자, 이제 응급실로 들어가겠습니다. 문 앞에서 응급실 진입을 막아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체온계와 명단을 들고 있네요. 나라에서 감염병 환자의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 중증도를 나누기 위한 의료진을 배치하기 권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배치된 환자 분류소입니다. 환자 분류소에선 보통 1명에서 2명 정도가 근무를 합니다. 1명으로는 환자가 몰릴 때 감당이 되지 않으니까 보통 2명이 있고요. 간호사나 전문의가 배치되기도 합니다. 응급실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7명 내외의 사람이 문 앞에 지키고 있네요. 간단한 문진을 한 후 일정 구역으로 배치를 받습니다. 휠체어를 타거나 다친 다리를 절뚝이면서 배치받은 구역으로 가는 와중에 의료진이 따라 붙습니다. 보통은 담당 간호사와 인턴이 따라 붙게 되죠. 상처가 있어서 소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응급구조사 혹은 인턴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상처는 없어서 소독은 안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인턴과 간호사가 진찰을 마치면 초진을 본 상태를 기초로 해서 오더가 납니다. 엑스레이 오더가 나는데 인턴이 오더를 낼 수도 있고 복잡한 손상이라면 당직 응급의학과 전공의나 전문의가 오더를 냅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나 전문의는 직접 환자분을 보러 오는 것이 맞지만 응급실 한켠에 조금 더 위급한 환자가 있다면 그쪽에서 진찰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환자분이 응급실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전공의와 전문의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통증을 호소해서 진통제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인터넷 노티에 전공의는 처치를 하던 중 진통제 오더를 냅니다. 그러면 간호사가 진통제 주사를 준비를 해서 환자분 엉덩이에 주사를 놓게 되겠죠. 그 다음 환자분은 엑스레이실로 이동합니다. 다리가 붓고 너무 아파서 혼자서는 거동이 힘듭니다. 이때 이송 요원이 엑스레이실까지 이송합니다. 엑스레이 촬영실엔 당직자 2명이 환자분을 기다리고 있고요. 다리만 찍으면 되니까 몇 분 걸리지 않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나와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면 간호사랑 응급의학과 전공의 혹은 전문의가 나타납니다. 단순 타박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부목을 대자고 합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이 진통제 효과인지 통증이 심하지가 않아서 부목은 안 돼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붕대만 감을 수 없겠냐고 이제 의견을 내죠. 응급의학과 전공의 전문의는 그러면 붕대를 감되 통증이 심해지면 꼭 추가 진료를 봐야 한다 라는 당부와 함께 퇴원 처방을 냅니다. 인턴 선생님이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부은 다리 부위를 붕대로 감아줍니다. 이후에 응급의학과 전공의나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서 원내 야간 약국에서 약을 조제합니다. 당직 약사가 한두 명 있을 수 있고요. 야간 약국 직원 한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약국을 갈 수 없으니까 또 다른 이송 요원이 약을 타다가 줍니다. 들어올 때 접수했던 업무과에서 이제 수납을 하고 이후에 택시를 타고 귀가하게 됩니다. 응급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7명, 응급실에 들어와서 만난 의료진이나 직원이 총 10명입니다. 총 17명의 직원이나 의료진이 환자분 한 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네요. 저도 잘 몰랐던 사실이라 세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 환자분의 다리가 타박이 아니라 골절이라면 어땠을까요? 응급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대비를 병원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인원들을 빠르게 생각해봤습니다. 정형외과 인턴 1명, 정형외과 전공의 한두 명, 정형외과 전문의 1명, 정형외과 전담 간호사 1명, 마취과 전공의 1명, 마취과 전문의 1명, 마취과 및 수술방 간호사 2~3명, 수술방 이송 요원 1명, 혈액검사 하실 임상병리사 1명, 수술을 위한 추가 영상 검사 직원 1명, 청소 용역 직원 1명, 적게 잡아도 10명 이상의 인력이 응급콜을 받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당직을 쓰고 있는 거죠. 이 외에도 전산장애를 대비하기 위한 전산팀이나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팀, 야간병원 식당의 영양팀 직원분들까지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환자 진료를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환자분이 수술을 받지도 않았는데 모두 환자분에게 전가할 수는 없겠죠. 유지 비용이라는 측면에선 응급실에서 보이지 않는 금액들이 사용되고 있는 거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다칠지 모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병원에선 최소 25명 내외의 인력이 있어야겠네요. 대학병원이라는 기준으로 높게 잡은 측면도 있지만 중소병원급도 최소 15명 정도는 계셔야 환자분 진료가 원활히 돌아갈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측면으로 보면 의료진 평균 인건비가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더 높겠죠. 시급 2만원 정도라고 해보겠습니다. 시급 2만원 정도라고 해도 15명 곱하기 2만원,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1시간에 인건비로 책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확실한 건 19만원을 내고 귀가를 하시는 과정에서 병원 직원 인건비도 충당이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병원은 환자분이 지불한 19만원 외에도 보험공단에서 일정의 진료비를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이를 통해서 겨우 병원 적자를 면하고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좀 오해가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건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1년에 한두 번 쓰는 장비 유지비라든지 응급실만을 위한 24시간 검사실 운영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환자분의 진료를 위해 스탠바이하고 있다는 것이 환자분이 소중히 내주신 19만원에 모두 녹아있다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응급실 진료비가 비싼 이유, 인건비적인 측면에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환자분의 오해가 풀리시길 바라며 의튜브였습니다.